죽은 사람이 왜 저기 서 있어? 내가 3년을 상복 입고 고글했는데. 남편의 세 번째 제삿날 아침이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대추를 사러 나온 아내의 눈앞에 죽었다던 남편이 낯선 아이를 등에 업고 장터를 가로질러 갔습니다. 아내가 부른 이름에 남편은 돌아보지도 않았지요. 과연 죽었다던 남편이 낯선 아이를 업고 장터에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개골마을에 명심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9, 3년째 흰 상복을 입고 있는 과부였지요. 턱이 갸름하고 눈매가 곱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사이에 눈밑이 늘 부어 있었지요. 밤마다 울어서 그렇다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명심이 사는 집은 마을 끝 언덕 아래 초가삼간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지요. 그 감나무는 남편이 혼인하던 해에 심은 것이었습니다. 명심은 아침마다 그 나무 밑을 비질했습니다. 비질을 하다 말고 나무를 올려다보는 날도 있었지요. 올해도 감이 열리네요. 명심이 나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대답이 있을 리 없었지요. 그래도 명심은 매년 그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명심의 남편 이름은 한만석이었습니다. 3년 전 소금 장사를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내였지요.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뭉개진 시체로 돌아왔지요. 물에 빠져 죽었다고 했습니다. 바위에 얼굴을 부딪혀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했지요. 시체를 지고 온 사람은 만석의 사촌형 윤판돌이었습니다. 판돌은 시체를 마당에 내려놓고 통곡했습니다. 아우님이 이렇게 됐소. 판돌이 명심의 앞에서 땅을 쳤지요. 내가 붙잡았어야 했는데 물살이 새니 건너지 말자고 그렇게 말렸는데 명심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마당에 멍석이 깔려 있었지요. 멍석 위에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명심은 남편의 얼굴을 보려고 했습니다. 판돌이 막아섰지요. 보지 마시오. 사람 얼굴이 아니오. 제 남편입니다. 제가 봐야지요. 부인, 이걸 보면 평생 잠을 못 자오. 내 말을 들으시오. 명심은 남편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손을 뿌리쳤어야 했다는 것을 명심은 3년 뒤에야 알게 되지요. 염은 마을 아래 국밥집 노파가 했습니다. 둘의 할멈이라는 사람이었지요. 나이 48배 등이 굽고 흰머리가 성성한 노파였습니다. 이 마을에서 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할멈뿐이었습니다. 둘의 할멈은 밤새 시체를 씻겼지요. 씻기다 말고 손을 멈춘 적이 한 번 있었지요. 시체의 오른 손목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멈, 다 됐소. 판돌이 문틈으로 물었지요. 거의 다 됐네. 얼굴은 덮어두시오. 부인이 보면 못 견디오. 그렇지. 둘의 할멈은 시체의 얼굴을 삼배로 덮었습니다. 덮으면서 다시 한 번 손목을 봤지요. 그 손목은 깨끗했습니다. 금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둘의 할멈은 그날 밤 내내 생각했지요. 생각했지만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요. 노파가 입을 열어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례는 사흘 만에 끝났습니다. 만석은 뒷산에 묻혔지요. 봉분이 작았습니다. 명심은 그 봉분 앞에서 사흘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끌어다 집에 눕혔지요. 그때부터 명심은 상복을 입었습니다. 3년상이었지요. 조선 땅에서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3년을 상복 입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것이 법이자 도리였습니다. 명심은 그 3년을 하루도 어기지 않았지요. 상복이 해지면 기워 입었습니다. 때가 타면 밤에 빨아 아침에 말려 입었지요. 빨래를 널 새도 없이 젖은 상복을 그대로 입고 나온 날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사나?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판돌 나리가 다 대주는데 저러고 살 게 뭐 있나. 그러게 말이야. 제가 하라고 몇 번을 말해도 안 듣는다지. 명심은 그 말을 다 들었지요. 듣고도 대꾸하지 않았지요. 대꾸할 힘이 없었습니다. 3년상에는 돈이 듭니다. 제사를 지내려면 재물을 사야 하고 재물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하지요. 명심의 집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소금 미천을 지고 나갔으니 남은 게 없었지요. 논이 2마지기, 밭이 1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자 혼자 2마지기 논을 붙일 수는 없었지요. 그때 판돌이 왔습니다. 부인, 내가 대주겠소. 나리, 그런 신세를 어찌 집니까? 신세라니, 내 아우 제사요. 내가 안 되면 누가 되오? 판돌은 명심의 앞에 종이 1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별거 아니요. 그냥 적어두는 것이요. 셈이라는 게 그렇지 않소. 명심은 글을 읽을 줄 몰랐지요. 판돌이 읽어줬지요. 3년상 비용을 내가 대고 그 값은 나중에 갚는다. 그거요. 나중에 갚으라시면 제가 무엇으로 갚습니까? 갚을 게 있으면 갚고 없으면 말고 내가 뭘 받으려고 이러겠소. 판돌이 웃었습니다. 명심은 그 종이에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찍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지요. 그런데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편 제사를 굶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 종이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명심은 3년 동안 몰랐습니다. 윤판돌은 계골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지요. 만석과 같이 소금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미천도 둘이 반씩 됐지요. 그런데 만석이 죽고 나서 판돌은 혼자 소금 장사를 했습니다. 1년 만에 기와집을 올렸지요. 2년 만에 논을 10마지기 샀습니다. 3년 만에 마을 논밭 절반이 판돌 것이 되었습니다. 판돌 나리는 복이 많으셔. 복은 무슨, 아우가 죽고 나서 절이 된 거 아닌가. 쉿, 그런 소리 말게. 마을 사람들은 귀에서만 그런 말을 했지요. 앞에서는 아무도 못했지요. 판돌에게 밉보이면 이 마을에서 살 수 없었으니까요. 판돌은 나이 38이었습니다. 살이 쪄서 뺨이 늘어졌고 상투에 기름이 흘렀지요. 명주 두루마기를 입고 다녔습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명주였지요. 걸을 때 두루마기 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나면 마을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판돌은 한 달에 1번씩 명심의 집에 왔지요. 부인, 별일 없소. 예, 나리, 제사 비용은 넉넉하오? 넉넉합니다. 부족하면 말하시오. 내 아우 제사 아니오. 판돌은 마루에 앉아 명심을 봤습니다. 한참을 봤지요. 명심은 그 눈길이 싫었습니다. 나리, 볼일 없으시면 그만. 부인, 예, 3년상도 이제 끝날 때가 되지 않았소. 석 달 남았습니다. 그 다음은 어쩔 셈이오? 명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은 여자 혼자 어찌 사느냐 이 말이오. 제가를 하든 뭘 하든 길을 찾아야지.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왜 없소? 판돌이 웃었지요. 명심은 그 웃음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날 저녁 명심은 둘의 할멈의 국밥집에 갔습니다. 제삿날에 쓸 나무를 사러 간 것이었지요. 둘의 할멈은 장터 구석에서 국밥을 팔았습니다. 솥 하나 걸어놓고 20해를 판 집이었지요. 할멈, 나물 좀 주시오. 명심이 왔구나. 앉게. 둘의 할멈이 명심을 마주 앉혔습니다. 제삿날이 언제라고 했지? 보름 뒤입니다. 3년상 마지막이구먼. 예. 둘의 할멈이 국밥 한 그릇을 퍼서 명심 앞에 놓았습니다. 먹게. 돈이 없습니다. 돈 달란 소리 했나? 먹으라니까. 명심은 숟가락을 들었지요. 한술 뜨고 나니 눈물이 났지요.
밥이 뜨거워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둘의 할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심이 다 먹기를 기다렸지요. 명심아, 예, 자네 그 종이에 손도장 찍었다며 어찌 아십니까? 이 장터에서 모르는 게 없어. 국밥집이 원래 그런데야. 별것 아닙니다. 제사 비용 적어둔 거라 하셨습니다. 둘의 할멈이 명심을 봤습니다. 한참을 봤지요. 명심아, 예, 글을 못 읽으면 손도장을 찍지 말어. 할멈, 내 말 잘 듣게. 산 사람을 죽었다 적으면 죽은 사람이 그 붓을 들고 돌아오는 법이다. 명심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몰라도 되네. 아직은. 할멈, 말씀을 하시려면 끝까지 하셔야지요. 내가 아는 게 있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야. 그냥 늙은이 소리지. 둘의 할멈은 솥으로 돌아갔습니다. 명심은 그 등을 봤지요. 굽은 등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쥐고 있는 등 같았습니다. 명심은 더 묻지 않았지요. 물어도 대답하지 않을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산 사람을 죽었다 적으면 죽은 사람이 그 붓을 들고 돌아온다. 명심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되뇌어도 뜻을 알 수 없었지요. 그날 밤 명심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어나 앉아 상복 소매를 만졌지요. 3년을 입은 상복이었습니다. 소매 끝이 다 닳아 있었지요. 서방님, 명심이 어둠 속에서 말했습니다. 석 달만 더 있으면 저도 이 옷을 벗습니다. 대답이 없었지요. 벗고 나면 저는 어찌 삽니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서방님이 살아 계셨으면. 명심은 그렇게 말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할 소리가 아니었지요. 그런데 명심은 몰랐습니다. 그 말이 헛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 시각 뒷산 만석의 무덤 앞에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사내는 등에 아이를 업고 있었지요. 5살쯤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였습니다. 사내는 무덤을 한참 봤습니다. 봉분이 작았지요. 때가 자라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무덤이었으니까요. 여기 누워 계시오? 사내가 무덤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늦었소. 사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가 잠결에 뒤척였지요. 사내는 아이를 추슬러 업었습니다. 아가, 조금만 참아라. 곧 눕혀줄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었지요. 사내는 무덤에 절을 2번 했습니다. 절을 하고 나서 손목을 문질렀지요. 오른 손목이었습니다. 거기 굵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쇠사슬이 살을 파고들었던 자국이었지요. 3년 동안 새겨진 자국이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그 자국을 소매로 덮었습니다. 덮고 나서 일어섰지요. 내가 이름을 대면 나도 죽고 이 아이도 죽소. 사내가 무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사내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 쪽으로 가지 않았지요. 장터 쪽으로 갔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한만석이었습니다. 죽은 지 3년 된 사람이었지요. 3년 전 봄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그해 봄, 만석은 29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벌어진 사내였지요.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루에 10마디를 안 하는 날도 있었지요. 그런데 명심에게는 달랐습니다. 명심아, 예, 서방님. 오늘 감나무에 순이 났더라. 보셨어요? 봤지. 아침에 나가다 봤다. 만석은 그런 말을 하려고 명심을 불렀습니다. 별것 아닌 말이었지요. 명심은 그 별것 아닌 말이 좋았습니다. 만석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논 2마지기에 밭 1떼기였지요. 그것으로 2 식구가 먹고 살았습니다. 빠듯했지요. 만석은 겨울마다 품을 팔았습니다. 남의 집 나무를 해주고 곡식을 받았지요. 서방님, 그만하세요. 손이 다 텄어요. 괜찮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명심이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이 갈라져 피가 배어 있었지요. 이 손으로 어찌 나무를 하세요? 손은 나으면 그만이다. 낫기 전에 또 나가시잖아요. 만석이 웃었습니다. 웃으면 눈꼬리가 처지는 사람이었지요. 명심아, 예, 내가 소금 장사를 할까 한다. 명심의 손이 멈췄습니다. 소금이요? 판돌 형님이 같이 하자더라. 판돌 나리가요? 미천을 반씩 대자고 했다. 명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판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명심은 늘 그랬지요. 왜 말이 없느냐? 저는 그 어른이 어렵습니다. 형님이 어려운 사람은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명심이 말을 골랐습니다. 그 어른은 눈이 이상해요. 눈이 어떠냐?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에요. 만석이 웃었습니다. 별소리를 다 한다. 서방님, 형님은 내 사촌이다. 한 집안 사람이야. 명심은 더 말하지 않았지요. 한 집안 사람이라는 말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지요. 윤판돌은 만석의 사촌형이었습니다. 어머니끼리 자매였지요.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성정이 달랐지요. 만석은 말이 없고 판돌은 말이 많았습니다. 만석은 손해를 봐도 참고 판돌은 한 푼도 안 놓쳤지요. 만석아, 판돌이 만석의 집에 왔습니다. 소금은 남는 장사다. 얼마나 남습니까? 미천 10냥이면 20냥을 만들어 온다. 그리 많이 남습니까? 내가 언제 헛소리 하더냐. 판돌이 만석의 어깨를 쳤습니다. 너는 힘이 좋으니 지고 오면 된다. 셈은 내가 하마. 저는 셈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다지 않느냐.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명심이 부엌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지요. 들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명심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명심이 만석에게 말했지요. 서방님, 자거라. 셈을 그 어른이 다 하면 서방님은 뭘 아십니까? 만석이 눈을 떴습니다. 무슨 소리냐? 미천이 얼마고 판값이 얼마인지 서방님은 모르시잖아요. 형님이 알려주겠지. 알려주면 아는 겁니까? 만석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명심아, 예, 내가 형님을 못 믿는 것은 안다. 그런데 나는 믿는다. 한 집안 사람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느냐? 명심은 입을 다물었지요. 만석이 다시 누웠지요. 자거라. 내일 일찍 나간다. 명심은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만석이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심이 저고리 하나를 내밀었지요. 이게 뭐냐? 속저고리예요. 밤에 추우실까 해서. 만석이 받아들었습니다. 무명 저고리였지요. 명심이 밤에 짜서 지은 것이었습니다. 안섭을 보세요. 만석이 저고리를 뒤집었습니다. 안섭에 실이 몇 줄 박혀 있었지요. 바느질이 이상했습니다. 한 땀 한 땀이 아니라 세 땀을 뜨고 한 땀을 건너뛰었습니다. 이건 왜 이러냐? 제 손버릇이에요. 손버릇?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세 땀 뜨고 한 땀 건너뛰는 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야 실이 안 끊어진대요. 만석이 그 바느질을 손끝으로 만졌지요. 이상한 손버릇이다. 이상해도 제 것이에요. 그렇구나. 만석이 저고리를 품에 넣었습니다. 입고 다니세요. 입으마. 벗지 마세요. 안 벗는다. 명심이 만석을 봤습니다. 만석도 명심을 봤지요.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둘 다 하지 않았지요. 다녀오마. 예,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명심은 그 아침을 3년 동안 매일 생각했습니다. 만석과 판돌은 소금길을 떠났지요. 전라도에서 소금밭까지는 사흘 길이었지요. 지게를 지고 걸어갔습니다. 첫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그랬지요. 셋째 날 저녁 소금밭 근처 주막에 들었습니다. 거기서 판돌이 술을 시켰습니다. 만석아, 한잔해라. 저는 술을 못합니다. 오늘은 해라. 내일이면 소금을 지고 돌아간다.
만석은 한 잔을 받았지요. 두 잔을 받았지요. 세 잔째에 눈이 감겼습니다. 형님, 저는 이만 더 해라. 저는 못합니다. 만석이 자리에 누웠습니다. 판돌이 그 얼굴을 봤지요. 한참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주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 사람이 하나 서 있었지요. 됐소. 잠들었소. 몸값은 30냥이요. 30냥이면 싼데 힘 좋은 놈이요. 소금밭에서 10년은 쓸 거요. 판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돈이 그 손에 놓였지요. 판돌이 세어봤습니다. 3번을 세었습니다. 맞소. 그럼 데려가겠소. 잠깐. 판돌이 그 사람을 붙잡았지요. 저놈이 이름을 대면 어쩌오? 이름을 대면? 도망 노비는 잡히면 죽는 거 아니오. 그렇지. 그러면 됐소. 판돌이 웃었습니다. 저놈이 이름을 대면 죽고 안 되면 소금밭에서 늙어 죽고 영리하시오. 영리한 게 아니라 셈이 그렇다는 거요. 그날 밤 만석은 소금밭으로 실려갔습니다. 깨어보니 손목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지요. 여기가 어디요? 만석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님은 어디 갔소? 여전히 대답이 없었지요. 만석 옆에 사내가 하나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35쯤 되어 보였습니다. 깡마른 사내였지요. 여보시오. 만석이 그 사내를 불렀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소금밭이요. 내가 왜 여기 있소? 팔려왔으니 있지. 만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나를 팔았소? 그걸 내가 어찌아오? 나는 팔릴 사람이 아니오. 사내가 웃었지요. 웃음이 아니라 기침 같았지요. 여기 있는 놈 중에 팔릴 사람이 어떤 놈이 있는 줄 아오? 만석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도 작년에 왔소. 사내가 말했습니다. 차돌이라 하오. 한만석이요. 이름은 잊어버리시오. 무슨 말이오? 여기서 이름 대면 죽소. 도망 노비 명부에 오르는 순간 끝이요. 만석이 손목에 쇠사슬을 받지요. 살이 파여 피가 배어 있었지요. 나는 도망 노비가 아니요. 그러면 뭐요? 나는 만석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팔려왔으면 노비고 도망치면 도망 노비요. 차돌이 말했습니다. 그게 이 나라 법이요. 만석은 그날 밤 울었지요. 소리를 내지 않고 울었지요. 옆에서 차돌이 그 어깨를 봤습니다.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만석은 소금밭에 나갔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나가 해가 진 뒤에 들어왔지요. 소금밭 일은 짠물을 퍼서 판에 붓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수백 번을 퍼 날랐지요. 짠물이 발을 파고들었습니다. 발이 갈라지면 소금이 그 틈으로 들어왔지요. 아프면 소리를 지르시오. 차돌이 말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낫소. 안 낫지. 그러면 왜 지르오? 안 지르면 미치니까. 만석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를 물고 참았지요. 밤에 자리에 누우면 발이 불덩이 같았습니다. 그런 밤에 만석은 품속을 뒤졌습니다. 속저고리가 거기 있었지요. 명심이 지어준 그 저고리였습니다. 만석은 안섭을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세 땀 뜨고 한 땀 건너뛴 바느질이었지요. 그 자리를 만지면 명심의 손이 만져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뭐? 차돌이 물었습니다. 저고리요. 저고리인 건 알겠고 왜 만지오? 안 사람이 지은 거요. 차돌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나도 있소. 뭐가 있소? 차돌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접히고 접혀 너덜너덜한 종이었지요. 이건 뭐? 장부요. 무슨 장부요? 여기 팔려온 놈들 이름이 적힌 장부요. 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게 어찌 당신에게 있소? 내가 훔쳤소. 차돌이 웃었습니다. 이걸 훔치느라 나흘을 굶었소. 이걸로 뭘 하려고? 언젠가 나가면 관아에 내려고 했지. 나갈 수 있소.
못 나가지. 차돌이 그 종이를 다시 접었지요. 그런데 못 나가도 갖고는 있어야지. 이게 있어야 내가 사람이요. 만석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3년 뒤에야 알아듣게 되지요. 여보시오, 차돌이. 왜 부르오? 당신은 어쩌다 여기 왔소? 차돌이 한참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소금길에서 당했소. 소금길이요? 주막에서 술을 먹였지. 깨어보니 여기였소. 만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도 그랬소. 다 그렇게 오. 차돌이 웃었지요. 당신 그 사람 이름이 뭐요? 누구 말이오? 당신을 판 사람 말이오. 만석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 못하겠으면 마시오. 윤판돌이요. 차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판돌. 아시오? 알다마다. 차돌이 만석 쪽으로 몸을 돌렸지요. 그놈이 우리 마을에도 왔소. 당신 마을이 어디요? 계골 옆 사기막이요. 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마을 옆이요. 그럼 알겠구먼. 차돌이 말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마을에서 고 서방이 없어졌소. 고 서방이요. 윤판돌이랑 같이 소금길 나갔다가 안 돌아왔지. 만석의 손이 떨렸지요. 그 사람은 어찌 됐소? 죽었다고 시체가 왔소. 시체가요? 윤판돌이 지고 왔지. 물에 빠져 죽었다고. 만석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소. 뭐가 이상하오? 얼굴이 뭉개져 있었소. 만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위에 부딪혔다더군. 차돌이 웃었지요. 그 말을 믿는 사람이 마을에 하나도 없었소. 그러면 뭐요? 만석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고 서방한테 딸이 있소. 차돌이 말했습니다. 2살배기였지. 이름이 뭐요? 단실이요. 차돌이 그 이름을 말할 때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내 조카뻘이요. 조카요? 애 어미가 내 사촌 누이였소. 작년에 애 낳다 죽었지. 만석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혼자지. 차돌이 말했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만석은 그 말에 대꾸하지 못했지요. 그날 밤 만석은 명심을 생각했습니다. 명심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가 죽은 줄 알까? 아니면 기다리고 있을까? 만석은 그 생각을 하다가 잠들었습니다. 명심이 상복을 입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지요. 그리고 그 무렵 계골마을에서는 만석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명심이 곡을 하고 있었지요. 판돌이 그 옆에서 같이 곡을 했습니다. 아우님, 아우님. 판돌의 곡소리가 제일 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컸지요. 저 사람 정말 아우를 아꼈나 봐. 그러게 곡소리 좀 봐.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판돌이 들었지요. 들으면서 더 크게 곡했습니다. 봉분을 다 쌓고 나서 판돌이 명심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나만 믿으시오. 나리, 내가 아우 목까지 하겠소. 명심이 절을 했지요. 고맙습니다. 판돌이 그 절을 받았지요. 받으면서 웃었습니다. 명심은 그 웃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니까요. 3년이 흘렀습니다. 소금밭의 3년은 바깥의 30년 같았지요. 만석의 몸이 변했습니다. 어깨가 벌어졌던 사내가 마르고 광대가 도드라졌지요. 손목에 쇠사슬 자국은 살 속으로 파고들어 굳었습니다. 이제 사슬을 풀어도 그 자국은 남았습니다. 차돌은 그해 겨울에 죽었지요. 기침을 하다가 피를 토했지요. 만석이, 차돌이 만석을 불렀습니다. 말하지 마시오. 힘을 아끼시오. 아껴서 뭘 하게. 차돌이 웃었습니다. 이가 다 빠진 입이었지요. 이걸 받으시오. 차돌이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너덜너덜한 장부 조각이었지요. 이건 당신 것 아니오. 내가 죽으면 종이도 죽소. 차돌이, 받으라니까. 만석이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만석이, 예,
그 아이를 찾아주오. 나는 못 나가오. 나갈 거요. 어찌아오? 당신은 나갈 사람이오. 나는 아니고. 차돌이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지요. 단실이요. 이름이 단실이요. 압니다. 그 아이가 제 아비 무덤 앞에서 절도 못하고 있소. 차돌이 말했습니다. 거기 누워있는 게 제 아비가 아니니까. 만석이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목에 이걸 걸어주오. 이 장부를요? 반쪽만, 반쪽은 당신이 갖고. 만석이 종이를 반으로 찢었지요. 찢으면서 손이 떨렸지요. 찢으니 마음이 어떻소? 차돌이 물었습니다. 찢지 말 걸 그랬소. 아니요. 잘했소. 차돌이 눈을 감았습니다. 반쪽은 산자가 갖고, 반쪽은 자식이 갖고, 그래야 언젠가 붙지.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지요. 차돌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소금밭 뒤편에 묻혔지요. 봉분도 없었습니다. 만석이 흙을 덮으면서 말했습니다. 찾겠소.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었지요.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만석이 도망친 것은 그해 봄이었습니다. 소금 배가 들어오던 날이었지요. 배에 소금을 싣는 날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눈이 흩어졌지요. 만석은 소금 가마니를 지고 배에 올랐습니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가마니 틈에 몸을 접어 넣었지요. 배가 떠났습니다. 만석은 이틀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물도 밥도 없었지요. 배가 포구에 닿았을 때 만석은 기어 나왔습니다. 기어 나오다가 굴러 떨어졌지요. 그런데 아무도 만석을 잡지 않았습니다. 소금 가마니 사이에서 기어 나온 사람을 사람들은 거지로 봤으니까요. 만석은 걸었습니다. 포구에서 계골 마을까지 걸었지요. 한 달이 걸렸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 걸었습니다. 도망 노비였으니까요. 잡히면 죽는 몸이었지요. 걸으면서 만석은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면 명심이 있겠지. 명심이 놀라겠지. 내가 살아왔다고 하면 울겠지. 그 생각으로 한 달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만석은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발이 멈췄지요. 거기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의 할멈이었습니다. 자네, 둘의 할멈이 만석을 봤지요. 만석이 고개를 숙였지요. 자네, 얼굴 좀 들어보게. 만석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들어보라니까. 만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의 할멈의 눈이 커졌지요. 한참을 봤습니다. 자네, 할멈, 자네 지금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 아닌가? 압니다. 어찌 된 일인가? 모릅니다. 모르긴 뭘 몰라. 둘의 할멈이 만석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렸지요. 거기 쇠사슬 자국이 있었습니다. 둘의 할멈이 그 자국을 봤습니다. 한참을 봤지요. 이게 언제 생겼나? 3년 됐습니다. 3년이면 둘의 할멈이 손을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시체는 자네가 아니었구먼. 만석이 둘의 할멈을 봤습니다. 할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시체를 염했네. 그러면 손목이 깨끗하더라고. 금 하나 없었어. 둘의 할멈이 만석의 손목을 다시 봤지요. 자네 손목은 이런데. 만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누굽니까? 뭐가?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어찌 아나? 할멈, 나는 시체를 씻겼지. 이름을 물은 게 아니야. 만석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명심이는요? 명심이? 제 안 사람 말입니다. 둘의 할멈이 한숨을 쉬었지요. 3년째 상복 입고 있네. 만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나? 모릅니다. 보름 뒤가 자네 3년상 마지막 제삿날이야. 만석이 둘의 할멈을 봤습니다. 할멈, 저는 집에 가면 안 됩니까? 가면 어찌 되는데? 제가 살아있다고 하면, 그러면 자네는 뭐가 되나? 만석이 대답하지 못했지요. 죽었다 살아온 사람인가? 아니면 도망친 노비인가?
둘의 할멈이 물었습니다. 자네 손목에 그 자국을 관하에서 보면 뭐라 할 것 같나? 만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망 노비는 잡히면 죽네. 자네도 알지? 압니다. 그러면 어쩔 셈인가? 모르겠습니다. 둘의 할멈이 만석의 어깨를 짚었지요. 장터로 오게. 내 국밥집으로. 할멈, 거기 있으면 아무도 안 봐. 장터에는 거지가 많으니까. 만석은 그날부터 둘의 할멈의 국밥집 뒤편에 있었습니다. 낮에는 짐을 날랐지요. 밤에는 솥 옆에 웅크리고 잤습니다. 이름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만석을 그냥 아범이라고 불렀지요. 만석이 아이를 만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장터 뒤 골목에 아이가 하나 앉아 있었지요. 5살쯤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였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이 해져 있었지요. 너 여기서 뭐 하냐? 만석이 물었습니다. 아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은 먹었냐? 아이가 고개를 저었지요. 만석이 국밥 한 그릇을 가져다 줬습니다. 아이가 그 그릇을 두 손으로 받았지요. 먹는 것을 만석이 봤습니다. 한참 봤지요. 너 이름이 뭐냐? 아이가 국밥을 먹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단실이요. 만석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단실이요. 단실이. 예. 만석이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내 아비 이름이 뭐냐? 몰라요. 몰라. 고 서방이래요. 동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만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차돌이 죽으면서 부르던 이름이었지요. 만석은 그 자리에서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가 놀라 몸을 뺐지요. 왜 그래요? 아니다. 만석이 눈을 닦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저씨 울어요? 안 운다. 우는데 안 운다니까. 만석이 웃었습니다. 3년 만에 웃은 웃음이었지요. 단실아. 예, 이제 나랑 있자. 왜요? 밥 준다. 아이가 만석을 봤습니다. 한참을 봤지요. 매일요? 매일.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만석은 아이를 업고 다녔습니다. 짐을 나를 때도 업고 날랐지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범, 그 아이 네 집 아이요? 제 아이요. 아범 아이요? 예. 만석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요. 그런데 거짓말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만석은 아이 목에 종이 조각을 걸어줬습니다. 차돌이 준 그 장부 반쪽이었지요. 기름 먹인 천으로 싸서 걸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적이다. 부적이 뭐예요? 너를 지켜주는 거다. 어떻게 지켜줘요? 나중에 알게 된다. 아이가 그 종이를 만졌습니다. 안 풀면 돼요? 안 풀면 된다. 알았어요. 아이는 그날부터 그 종이를 목에 걸고 다녔지요. 풀지 않았지요. 그런데 만석은 그 종이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몰랐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몰랐으니까요. 할멈. 만석이 둘의 할멈에게 물었습니다. 할멈은 글을 아십니까? 조금 아네. 이것 좀 봐주십시오. 만석이 자기가 가진 반쪽을 내밀었습니다. 둘의 할멈이 그것을 폈지요. 한참을 봤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나? 소금밭에서 죽은 사람이 줬습니다. 여기 이름이 적혀 있네. 누구 이름입니까? 둘의 할멈이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팔려온 놈들 이름이야. 20세 놈이구먼. 제 이름도 있습니까? 자네 이름이 뭔가? 한만석입니다. 둘의 할멈이 종이를 훑었지요. 없네. 없어요? 이 반쪽에는 없어. 다른 반쪽에 있을지도 모르지. 만석이 아이 목을 봤습니다. 아이가 그 종이를 걸고 놀고 있었지요. 할멈, 왜 저 반쪽에는 뭐가 적혀 있을까요? 내가 어찌 아나 봐주실 수 있습니까? 아이가 안 풀려고 할 텐데. 만석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단실아. 예, 그거 잠깐 보자.
아이가 종이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안 돼요. 잠깐만 보고 준다. 아저씨가 안 풀면 된다고 했잖아요. 만석이 웃었지요. 그랬지. 그런데 왜 풀어요? 안 푼다. 됐다. 만석이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둘의 할멈이 그 모습을 봤지요. 아범, 예, 자네 저 아이가 누군지 아나? 압니다. 알면서 데리고 있나? 예. 왜? 만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 아비가 자네 대신 무덤에 누워 있는 거 아닌가? 만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멈, 내 말이 틀렸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저 아이에게 뭘 갚으려고 그러나? 만석이 아이를 봤지요. 아이가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요.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갚을 수 없으니까 데리고 있는 겁니다. 둘의 할멈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입을 열었지요. 자네, 그 말은 명심이한테는 하지 말게. 왜요? 명심이가 3년을 곡한 사람이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걸 알면. 둘의 할멈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 애가 견디겠나? 만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났지요. 만석의 3년상 마지막 제삿날 아침이었습니다. 만석은 그날 장터에 나갔습니다. 나가면 안 되는 날이었지요. 그런데 나갔습니다. 담 밖에서라도 곡소리를 듣고 싶었으니까요. 등에는 아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터에서 명심을 봤습니다. 그날 아침 명심은 일찍 일어났지요. 제삿날이었으니까요. 3년상 마지막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를 지내면 상복을 벗는 날이었지요. 명심은 상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3년을 입어 누렇게 뜬 옷이었지요. 소매가 다 달아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명심이 옷에게 말했습니다. 대답이 있을 리 없었지요. 명심은 장에 가야 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대추가 없었으니까요. 바구니를 들고 나섰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밑을 지나가다 멈췄지요. 서방님, 다녀오겠습니다. 명심이 나무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장터로 갔습니다. 송지 장터는 사람이 많았지요. 닷새마다 서는 장이었지요. 명심은 상복 소매를 걷고 대추를 골랐습니다. 네, 이거 얼마요? 한 대에 2푼이요. 비싸네. 제삿날 쓰실 거요? 예, 그러면 1푼 깎아드리리다. 명심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대추를 바구니에 담았지요. 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무언가가 눈에 걸렸으니까요. 명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터 저편에 사내가 하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등에 아이를 업고 있었지요. 명심은 그 사내를 봤습니다. 봤는데 숨이 멎었습니다. 바구니가 손에서 떨어졌지요. 대추가 흙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어이쿠, 대구에 그러? 장사꾼이 물었습니다. 명심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 사내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걸음걸이였습니다. 왼발을 조금 끌면서 걷는 걸음이었지요. 만석이 그렇게 걸었습니다. 어려서 다리를 다쳐 그렇게 걸었지요. 명심이 3년 전에 매일 보던 걸음이었습니다. 서방님, 명심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목이 막혔습니다. 서방님, 이번에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돌아봤지요. 그런데 그 사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명심이 뛰었습니다. 상복 자락이 발에 밟혔지요. 넘어졌습니다. 일어나서 또 뛰었습니다. 서방님, 한만석, 이름을 불렀지요. 그 사내의 어깨가 멈췄지요.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걸었습니다. 명심이 그 앞을 막아섰지요. 서방님, 사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을 보여주세요. 사람을 잘못 보셨소. 목소리였습니다. 명심이 3년 동안 꿈에서 듣던 목소리였지요. 서방님, 아니라 하지 않소. 얼굴을 보여주시라니까요. 명심이 그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만석의 얼굴이 드러났지요. 마르고 광대가 도드라진 얼굴이었습니다. 3년 전 그 얼굴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명심은 알았습니다. 서방님, 명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서방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부인, 사람을 잘못 보셨소. 제 남편입니다. 아니요, 제 남편이에요. 명심이 만석의 옷깃을 잡았지요. 제가 3년을 곡했는데, 제가 3년을 이 옷을 입었는데, 만석이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부인, 놓으시오. 못 놓습니다. 놓으라니까. 만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터가 조용해졌지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명심의 손이 떨어졌습니다. 서방님, 나는 당신 남편이 아니오. 어찌 그런 말씀을. 당신 남편은 죽었소. 만석이 말했지요. 뒷산에 묻혀 있지 않소. 그러면 당신은 누굽니까? 만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요? 거지요. 거지. 보시오. 거지 아니요. 만석이 제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해지고 때의 전 옷이었지요. 당신 남편이 이러고 다니겠소. 명심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만석의 등에서 아이가 깼습니다. 아저씨, 아이가 눈을 비볐지요. 왜 여기 서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자거라. 저 아주머니 누구예요? 모르는 사람이다. 명심이 그 아이를 봤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였지요. 명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아이는 내 아이요. 만석이 말했습니다. 당신 아이요? 그렇소. 언제? 3년 되었소. 명심이 입을 막았지요. 3년. 그러니 사람을 잘못 보신 거요. 만석이 돌아섰습니다. 서방님, 명심이 그 뒤를 불렀습니다. 만석은 돌아보지 않았지요. 서방님, 한 번만 돌아보세요. 만석이 걸었습니다. 왼발을 끌면서 걸었지요. 명심은 그 자리에 서서 봤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미쳤나 봐. 3년상 지내다 정신이 나갔다지. 쯔쯔, 젊은 사람이. 명심은 그 말을 다 들었지요. 듣고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만석의 등이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사가 있었습니다. 명심의 집 마당에 상이 차려졌지요. 판돌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왔습니다. 3년상 마지막이구먼. 고생 많았소, 부인. 명심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지요. 부인, 판돌이 명심을 불렀습니다. 예, 어디 아프오? 아닙니다. 안색이 안 좋소. 괜찮습니다.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명심이 잔을 올렸지요. 올리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술이 쏟아졌지요. 어이쿠, 사람들이 봤습니다. 명심이 그 술을 닦았습니다. 닦으면서 위패를 봤지요. 거기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만석. 서방님, 명심이 그 위패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이 거기 계십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부인, 왜 그러오? 판돌이 명심의 팔을 잡았지요. 나리, 예, 오늘 장터에서 사람을 봤습니다. 판돌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사람이요? 서방님이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인, 무슨 소리요? 서방님을 봤습니다. 장터에서요. 부인, 판돌이 웃었지요. 3년 상제 지내느라 심신이 지치신 게요.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어찌 보. 제가 봤습니다. 명심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지요. 제가 봤어요. 걸음걸이가 똑같았습니다. 부인, 진정하시오. 왼발을 끌면서 걸었어요. 우리 서방님이 그렇게 걸었습니다. 세상에 왼발 끄는 사람이 하나뿐이요? 판돌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같았습니다. 부인, 얼굴도 봤습니다. 판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순간이었지요.
명심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인, 오늘은 그만하고 쉬시오. 나리, 내 말 들으시오. 판돌이 명심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요. 산 사람이 사는 게 도리요. 나리, 내일 우리 집으로 오시오. 할 이야기가 있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일 하겠소. 판돌이 돌아섰지요. 그날 밤 명심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일어나 앉아 어둠을 봤지요. 서방님, 명심이 말했습니다. 제가 미친 겁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서방님이 살아 계신 겁니까? 여전히 대답이 없었지요. 명심이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캄캄했지요. 명심은 그 어둠 속으로 나갔습니다. 가야 할 때가 있었으니까요. 둘의 할멈의 국밥집이었습니다. 국밥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켜져 있을 리 없는 불이었지요. 명심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멈,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였지요. 할멈, 저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둘의 할멈이 나왔지요. 명심이가 이 밤에 웬일인가? 할멈, 들어오게. 명심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안을 살폈지요. 솥에 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없었습니다. 할멈,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어? 나뿐이지. 불이 켜져 있던데요. 늙은이가 잠이 없어. 명심이 자리에 앉았지요. 할멈, 말해보게. 제가 오늘 서방님을 봤습니다. 둘의 할멈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요. 그래서 할멈은 안 놀라십니까? 놀랄 게 뭐 있나? 죽은 사람을 봤다는데요. 3년 상제 지내면 다 그런 걸 보내. 둘의 할멈이 국밥을 펐습니다. 먹게. 할멈, 먹으라니까. 명심이 숟가락을 들지 않았지요. 할멈, 저를 보세요. 둘의 할멈이 명심을 봤습니다. 제가 미친 겁니까? 아닐세. 그러면요. 자네가 뭘 봤든 그건 자네가 본 거지. 할멈, 말씀을 똑바로 하세요. 둘의 할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심아, 예, 자네 그 남자 손목을 봤나? 명심이 둘의 할멈을 봤지요. 손목이요? 오른 손목. 못 봤습니다. 다음에 보거든 손목을 보게. 할멈,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아는 게 있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야. 둘의 할멈이 등을 돌렸습니다. 늙은이 소리라 하지 않았나. 명심이 그 등을 봤습니다. 굽은 등이었지요.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등 같았습니다. 명심은 그날 밤 국밥을 먹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지요. 내일 다시 장터에 가겠다. 가서 그 손목을 보겠다. 이튿날 명심은 판돌의 집에 갔습니다. 가기 싫었지만 가야 했지요. 오라는 사람이 판돌이었으니까요. 판돌의 집은 마을에서 제일 컸습니다. 기와집이었지요. 대문이 높고 마당이 넓었습니다. 3년 전에는 초가였던 집이었지요. 부인 오셨소. 판돌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 나리, 앉으시오. 명심이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판돌이 그것을 봤지요. 거기 말고 이리 앉으시오. 괜찮습니다. 괜찮긴. 이리 오라니까. 명심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판돌이 웃었지요. 부인은 참 고집이세요. 나리,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급하시구먼. 판돌이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오? 모릅니다. 3년 전에 부인이 손도장 찍은 종이요. 명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사 비용 적어둔 거라 하셨지요. 그랬지. 그런데요. 판돌이 그 종이를 폈지요. 내가 읽어드리리다. 나리, 들어보시오. 판돌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3년상 비용 일체를 윤판돌이 대하고 3년상이 끝나는 날 그 값을 갚는다. 갚지 못하면 논 2마지기와 밭 한 떼기를 윤판돌에게 넘긴다. 명심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리, 왜 그러시오?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안 하기는 다 읽어드렸는데 갚을 게 있으면 갚고 없으면 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그랬소. 판돌이 웃었지요. 기억이 안 나는구먼. 명심이 그 종이를 봤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몰랐지요. 거기 무엇이 적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날이 그 종이를 제가 보겠습니다. 보시오. 판돌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명심이 받았지요. 글자가 빽빽했습니다. 하나도 읽을 수 없었지요. 읽으시겠소? 판돌이 물었습니다. 명심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인은 그를 모르지 않소. 날이 모르는 사람이 손도장은 왜 찍었소? 명심이 그 종이를 떨어뜨렸지요. 3년상이 어제 끝났소. 판돌이 말했습니다. 오늘이 갚는 날이오. 얼마입니까? 50냥이요. 명심이 판돌을 받습니다. 50냥이요? 재물값에 술값에 사람 부린 값까지 다 치면 그렇소. 3년에 50냥이 듭니까? 들지. 저는 그런 돈 없습니다. 알고 있소. 판돌이 웃었지요. 그러니 논밭을 넘기시오. 날이 아니면 판돌이 명심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부인이 이 집에 들어오시든가. 명심이 일어섰습니다. 날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뭐가 이상하오? 저는 서방님의 아내입니다. 죽은 사람의 아내가 아내요? 날이 부인 조선 땅의 과부가 제가 못하는 법은 없소. 판돌이 일어섰지요. 내가 부인을 3년 동안 봤소. 날이 3년을 기다렸단 말이오. 명심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부인, 저는 갑니다. 논밭은? 명심이 멈췄습니다. 논밭을 넘기고 갈 데가 있소. 명심이 대답하지 못했지요. 사흘 주겠소. 판돌이 말했습니다. 사흘 안에 50냥을 갖고 오시든가 아니면 이 집으로 오시든가. 날이 그 둘 다 아니면 논밭을 뺏기고 길에 나앉는 거요. 명심이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다리가 풀렸지요. 대문 밖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명심은 그 길로 장터에 갔습니다. 만석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장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명심이 그 사이를 헤맸지요. 여보시오. 아이 업은 사내를 못 보셨소? 어떤 사내요? 마르고 키가 큰 사내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요? 명심은 반나절을 헤맸습니다. 찾지 못했지요. 해가 기울 무렵 둘의 할멈의 국밥집에 갔습니다. 할멈. 또 왔나? 할멈,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구 말인가? 아이 업은 사내요. 둘의 할멈이 국밥을 펐습니다. 먹게. 할멈, 먹고 말하게. 명심이 자리에 앉았지요. 앉아서 국밥을 받지요. 할멈, 왜, 저 사흘 뒤에 길에 나앉습니다. 둘의 할멈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판돌나리가 논밭을 가져간답니다. 그 종이 때문인가? 예, 둘의 할멈이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게 손도장을 찍지 말랬지. 할멈, 내가 그날 뭐라 했나? 글을 못 읽으면 손도장을 찍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찍었나? 제사를 지내야 했으니까요. 둘의 할멈이 한숨을 쉬었지요. 명심아, 예, 자네 남편 제사를 지내려고 자네 논밭을 뺏긴 게야. 압니다. 그게 무슨 도리인가? 도리가 아니어도 제사는 지내야지요. 둘의 할멈이 명심을 받습니다. 한참을 받지요. 자네는 참 미련하구먼. 압니다. 그 미련함이 자네를 살릴지도 모르네. 할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둘의 할멈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할멈, 물 좀. 명심이 돌아봤지요. 거기 만석이 서 있었습니다. 등에 아이를 업고 있었지요. 만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심이 일어섰지요. 서방님, 만석이 돌아섰습니다. 서방님, 명심이 그 팔을 잡았습니다. 놓으시오. 못 놓습니다. 놓으라니까.
만석이 팔을 뺐지요. 빼면서 소매가 걷혔지요. 명심이 그 손목을 봤습니다. 굵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살을 파고들었던 자국이었지요. 이게 뭡니까? 명심이 물었습니다. 만석이 소매를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하지 않소. 명심이 그 팔을 다시 잡았지요. 소매를 걷었지요. 만석이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언제 생겼습니까? 부인, 언제 생겼냐고요. 만석이 눈을 감았습니다. 3년 됐소. 명심의 다리가 풀렸지요. 3년. 부인, 그만하시오. 서방님이 죽은 게 3년 전인데. 부인, 이 자국이 3년 됐다고요? 만석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심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방님, 나는 당신 남편이 아니오. 이 손목이 말하고 있잖아요. 부인, 서방님, 어디 계셨습니까? 만석이 명심을 봤지요. 명심이 울고 있었지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만석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만석의 입이 열렸습니다. 열렸다가 다시 닫혔지요. 부인, 예, 내 이름을 부르지 마시오. 왜요? 부르면 내가 죽소. 명심이 만석을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만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섰지요. 서방님, 부르지 말라 하지 않았소. 만석이 걸었습니다. 명심이 그 뒤를 따라갔지요. 서방님, 저를 보세요. 만석이 멈췄습니다. 부인, 예, 당신 논밭이 넘어간다지. 명심의 발이 멈췄습니다. 어찌 아십니까? 장터에 소문이 다 났소. 만석이 돌아봤지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명심을 정면으로 봤지요. 사흘이요? 예, 사흘이면 됐소. 뭐가요? 기다리시오. 만석이 걸어갔습니다. 명심이 그 등을 봤지요. 등에 업힌 아이가 명심을 보고 있었습니다. 명심이 그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가 손을 흔들었지요. 명심이 손을 들었습니다. 들다가 내렸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만석이 둘의 할멈을 찾아갔습니다. 할멈, 왔나? 할멈, 저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뭘 도와? 글을 읽어주십시오. 만석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둘의 할멈이 그것을 봤지요. 이게 어디서 났나? 판돌 형님 집에서 훔쳤습니다. 둘의 할멈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네 미쳤나? 미쳤습니다. 잡히면 죽어. 이미 죽은 놈입니다. 둘의 할멈이 그 종이를 폈습니다. 읽었지요.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라 적혀 있습니까? 소금 장부야. 장부요? 3년 전 것이구먼. 여기 내 이름이 있네. 만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 이름이요? 한만석. 몸값 30냥. 둘의 할멈이 그 자리를 짚었지요. 팔았다고 적혀 있어. 누가요? 윤판돌. 만석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멈, 왜? 제가 3년을 궁금했습니다. 뭐가? 형님이 왜 그랬을까? 만석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까? 30냥이면 그때 소 한 마리 값이야. 소 한 마리. 만석이 웃었지요. 웃음이 아니라 신음 같았지요. 제가 소 한 마리 값이었습니까? 둘의 할멈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멈, 말하게. 이걸 관아에 내면 어찌 됩니까? 자네가 도망 노비인 것도 같이 밝혀지지. 그러면요. 자네는 죽고 판돌이는 벌을 받겠지.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뭐가 됐어? 명심이가 논밭을 지키면 됐습니다. 둘의 할멈이 만석을 봤지요. 자네 죽어도 되나? 이미 죽은 놈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저 아이는? 만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가 잠들어 있었지요. 저 아이는 어쩔 셈인가? 만석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네가 죽으면 저 아이는 또 혼자야.
할멈, 자네가 아비 죽은 자리에서 데려온 아이 아닌가. 만석이 아이를 봤습니다. 한참을 봤지요. 할멈, 왜,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건 내가 모르네. 둘의 할멈이 종이를 접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안 해. 뭐려, 산 사람을 죽었다 적으면 죽은 사람이 그 붓을 들고 돌아오는 법이야. 만석이 둘의 할멈을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네가 그 붓이라는 소리네. 이튿날 아침이었지요. 명심이 장터에 나갔습니다. 50냥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이틀 남았습니다. 명심이 처음 간 곳은 쌀가게였습니다. 네, 내 논을 사시겠소. 논이요? 두 마지기요. 주인이 명심을 받지요. 네, 그 논 판돌 날이 담보 아니요? 명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찌 아십니까? 장터에 소문이 다 났소. 소문이요? 판돌 나리가 어제 돌아다니면서 말했다지. 명심이 논이 곧 자기 것이 된다고. 명심이 입술을 물었습니다. 그 논은 아직 제 것입니다. 그래도 못 사오. 왜요? 판돌 나리한테 밑보이면 이 장터에서 장사 못하오. 명심은 두 번째 집으로 갔지요. 거기서도 같은 말을 들었지요. 세 번째 집도 그랬습니다. 네 번째 집에서는 문도 안 열어줬습니다. 댁, 그만 다니시오. 한 사람이 명심에게 말했지요. 왜요? 오늘 아침에 판돌 나리 하인이 장터를 돌았소. 돌면서요? 명심이한테 돈 빌려주는 놈은 각오하라고. 명심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해가 중천이었지요. 명심은 그날 한 푼도 못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논둑에 사람이 서 있었지요. 만석이었습니다. 등에 아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명심이 걸음을 멈췄지요. 서방님, 만석이 돌아봤습니다. 부인, 여기서 뭐 하십니까? 논을 보고 있소. 제 논입니다. 아우, 만석이 그 논을 봤습니다. 두 마지기 논이었지요. 물이 차 있었습니다. 이 논이 어떤 논인 줄 아시오? 만석이 물었습니다. 제 논입니다. 당신 시아버지가 평생 붙인 논이요. 명심이 만석을 봤지요. 그걸 어찌 그 어른이 이 논에서 죽었소. 만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지요. 모내기 하다가 쓰러졌소. 내가 12살 때요. 명심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부인, 예, 이 논을 뺏기면 안 돼요. 그러면 어쩝니까? 내가 어찌해 보겠소. 서방님이요? 그렇소. 명심이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울음 같았지요. 서방님은 거지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석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지가 50냥을 어찌 만듭니까? 부인, 서방님, 저를 보세요. 명심이 만석 앞으로 갔습니다. 3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만석이 고개를 돌렸지요. 말씀을 해주세요. 못하오. 왜요? 말하면 당신이 못 견디오. 제가 3년을 견뎠습니다. 명심이 말했습니다. 이제 못 견딜 게 뭐가 있습니까? 만석이 명심을 봤습니다. 한참을 봤지요. 부인, 예, 뒷산에 무덤이 있소. 압니다. 거기 누가 누워있는 줄 아시오? 명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방님, 당신이 3년을 곡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오? 그만하세요. 부인, 그만하시라고요. 명심이 귀를 막았습니다. 만석이 그 손을 잡았지요. 부인, 드시오. 싫습니다. 그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은 싫다고요. 명심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3년을 곡했습니다. 3년을요. 만석이 손을 놓았습니다. 미안하오. 서방님이 살아 계신 것도 못 견디겠는데. 명심이 울었지요. 거기 다른 사람이 누워 있다고요? 만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지요. 그때 아이가 깼습니다. 아저씨, 아가, 자거라. 저 아주머니 왜 울어요? 만석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명심을 봤지요.
한참을 봤습니다. 아주머니, 명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아이가 말했지요. 명심이 그 아이를 봤지요. 아저씨가 그랬어요. 울면 목이 아프대요. 명심의 손이 떨렸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단실이요. 단실이. 예. 몇 살이니? 5살이요. 명심이 손가락을 셌습니다. 5살. 3년 전이면 2살. 명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방님, 부인, 이 아이가 5살입니다. 만석이 아이를 추슬러 업었습니다. 3년 전에 이 아이가 2살이었다는 말입니다. 부인, 서방님이 소금 장사를 떠나기 전에 이 아이가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명심이 소리를 질렀지요. 그러면 이 아이는 부인 그만하시오. 이 아이가 서방님 아이가 아니잖습니까? 만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심이 손으로 입을 막았지요. 서방님, 부인,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만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대답하세요. 못하오. 왜요? 말하면 만석이 눈을 감았습니다. 말하면 당신이 저 아이를 미워하게 돼요. 명심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요. 만석이 돌아섰지요. 서방님, 부인, 이틀만 기다리시오. 이틀이면 저는 길에 나앉습니다. 안 나앉소. 어찌 아십니까? 만석이 걸어갔습니다. 명심이 그 등을 봤지요. 등에 업힌 아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명심은 그 손을 봤습니다. 아이의 목에 무언가가 걸려 있었지요. 천으로 싼 것이었습니다. 명심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판돌의 하인이 명심의 집에 왔지요. 부인, 나리께서 오라 하십니다. 안 갑니다. 내일이 사흘째입니다. 압니다. 나리께서 그러셨습니다. 오늘 오면 노는 안 뺏겠다고. 명심이 그 하인을 봤습니다. 오늘 오면요? 예, 오늘 가면 제가 뭐가 됩니까? 하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서 전하시오. 명심이 말했지요. 저는 안 간다고. 부인, 제 서방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인, 그런 말씀 하시면 전하라니까요. 하인이 돌아갔습니다. 그 말이 판돌에게 전해졌지요. 판돌이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서방님이 살아 계시다고 했습니다. 판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년이 미쳤나? 나리, 장터에서 뭘 봤다는 게 헛소리가 아니었어. 판돌이 방 안을 돌았지요. 3년 전에 확실히 팔았는데. 나리,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판돌이 하인을 봤습니다. 장터에 사람을 풀어라. 누굴 찾습니까? 아이 업은 사내다. 찾으면요? 판돌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잡아와라. 그냥 잡아옵니까? 아니, 판돌이 웃었지요. 관아에 넘겨라. 무슨 죄목으로요? 도망노비다. 하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리, 그걸 어찌 아십니까? 묻지 말고 하라면 해. 하인이 나갔습니다. 판돌이 혼자 남았지요. 남아서 웃었습니다. 만석아, 판돌이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죽는다.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었지요. 그 시각 만석은 국밥집 뒤편에 있었습니다. 아이를 눕혀놓고 그 옆에 앉아 있었지요. 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만석이 그 얼굴을 봤습니다. 차도를 닮은 얼굴이었지요. 눈이 특히 그랬습니다. 단실아, 만석이 잠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저씨를 묻었다. 아이가 뒤척였지요. 소금밭 뒤에 묻었다. 봉분도 못 쌓고 묻었다. 만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아비가 나 대신 저 산에 누워있는 것도 안다. 만석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말을 못한다. 둘의 할멈이 그 뒤에 서 있었지요. 만석은 몰랐지요. 아범, 만석이 돌아봤습니다. 할멈, 내일이 사흘째야. 압니다.
어쩔 셈인가. 만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네 그 장부를 관아에 낼 텐가? 내야지요. 내면 자네가 죽어. 압니다. 그런데 왜 만석이 아이를 받지요? 할멈, 말하게. 제가 소금밭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그래, 3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생각한 게 있습니다. 뭔가, 명심이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만석이 웃었습니다. 그 생각으로 3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상복을 입고 있더군요. 만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 상복을요. 둘의 할멈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할멈, 제가 살아있는 게 그 사람한테 좋은 일입니까? 무슨 소리인가? 제가 살아있어서 그 사람이 3년을 헛곡했습니다. 아범, 제가 살아있어서 논밭을 뺏깁니다. 만석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제가 죽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둘의 할멈이 만석 앞에 앉았습니다. 아범, 예,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아나? 압니다. 모르네. 둘의 할멈이 만석의 어깨를 짚었지요. 명심이가 3년을 곡한 게 허실이라고? 아닙니까? 그 애가 곡한 건 자네가 아니야. 만석이 둘의 할멈을 봤습니다. 자네 이름이지. 할멈, 그 애는 이름을 붙잡고 3년을 산 게야. 둘의 할멈이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지금 살아서 저기 앉아 있네. 만석이 아무 말도 못했지요. 내일 관아에 가게. 할멈, 가서 그 장부를 내게. 제가 죽습니다. 죽을 수도 있지. 둘의 할멈이 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자네가 안 가면 명심이가 죽어. 만석이 그 등을 봤습니다. 할멈, 왜 제가 죽으면 저 아이는 누가 봅니까? 둘의 할멈이 돌아봤지요. 명심이가 보지. 명심이가요? 그 애가 안 볼 것 같나? 만석이 아이를 봤습니다. 저 아이가 누군지 알면요. 알면 더 보지. 할멈, 명심이가 그런 애야. 둘의 할멈이 국자를 들었습니다. 자네가 그걸 모르면 3년을 헛산 게야. 만석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지요. 새벽에 일어나 아이를 업었지요. 업고 나섰습니다. 가야 할 때가 있었으니까요. 관아였습니다. 만석은 관아에 닿지 못했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잡혔지요. 판돌의 하인들이었습니다. 이놈이다. 넷이 달려들었습니다. 만석이 아이를 내려놓았지요. 아가, 저리 가 있어라. 아저씨, 가라니까. 아이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만석이 하인 하나를 밀쳤지요. 밀치다가 뒤에서 몽둥이를 맞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지요. 묶어라. 만석의 손이 뒤로 묶였습니다. 묶이면서 소매가 걷혔지요. 하인 하나가 그 손목을 봤습니다. 날이 말씀이 맞았네. 뭐가? 이 자국 좀 봐라. 이게 뭔데? 쇠사슬 자국이다. 하인들이 웃었습니다. 도망 노비 맞구먼. 만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이놈아, 어디서 도망쳤냐?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지요. 말을 안 하네. 말 안 해도 된다. 관아 가면 나온다. 하인들이 만석을 끌고 갔습니다. 아이가 그 뒤를 따라갔지요. 아저씨, 오지 마. 만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저씨, 어디 가요? 오지 말라니까. 아이가 멈췄습니다. 멈춰서 울었지요. 장터 사람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보고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판돌의 하인이었으니까요. 그 소식이 명심에게 전해진 것은 한 시즌 뒤였습니다. 둘의 할멈이 뛰어왔지요. 명심아, 할멈? 큰일 났네. 무슨 일입니까? 아범이 잡혀갔어. 명심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졌습니다. 어디로요? 관아로. 무슨 죄로요? 둘의 할멈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멈, 무슨 죄로요? 도망 노비라고. 명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도망 노비요. 명심아, 앉게. 할멈,
앉으라니까 명심이 앉지 않았습니다. 할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둘의 할멈이 명심을 받습니다. 한참을 받지요. 이제 말해야겠구먼. 뭐려, 자네 남편은 죽은 게 아니야. 압니다. 팔린 게야. 명심이 둘의 할멈을 받습니다. 팔려요? 소금밭에 팔렸어. 누가요? 둘의 할멈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멈, 누가 팔았습니까? 판돌이. 명심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판돌 나리가요? 3년 전에 30냥에 팔았네. 30냥. 장부에 다 적혀 있어. 명심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면 무덤에는 거기 다른 사람이 누워있지. 누구요? 소금밭에서 같이 살던 사람의 아비야. 명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같이 살던 사람이요. 자네가 본 그 아이. 명심의 눈이 커졌지요. 그 아이 아비가 자네 남편 대신 저 산에 누워있네. 명심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범이 그 아이를 업고 다니는 게야. 명심이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다가 휘청였지요. 할멈, 왜, 그 아이 어디 있습니까? 장터에 있겠지. 명심이 뛰어나갔습니다. 장터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골목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요. 울다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명심이 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봤지요. 단실아.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주머니, 단실아. 아저씨가 잡혀갔어요. 아이가 울었습니다. 아저씨가 오지 말라 했어요. 명심이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단실아. 예, 내 아비 이름이 뭐니? 고서방이요. 명심의 손이 떨렸습니다. 단실아. 예, 이리 오너라. 명심이 팔을 벌렸습니다. 아이가 망설였지요. 오너라. 아이가 명심에게 안겼습니다. 명심이 그 아이를 안았지요.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명심이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비를 3년 곡했다. 아이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요. 내가 내 아비 이름도 모르고 곡했다. 명심이 아이를 더 세게 안았지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이가 명심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왜, 울지 마세요. 미안하다. 아저씨가 그랬어요. 울면 목이 아프대요. 명심이 그 말에 더 울었습니다. 그때 명심의 손에 무언가가 걸렸지요. 아이 목에 걸린 것이었지요. 천으로 싼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부적이요. 부적. 아저씨가 줬어요. 명심이 그것을 받습니다. 풀어도 되니? 안 돼요. 왜? 아저씨가 안 풀면 된다고 했어요. 명심이 그 천을 만졌지요. 안에 종이가 들어 있었지요. 단실아. 예, 이건 부적이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명심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심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는 알았습니다. 만석이 이것을 아이 목에 걸어준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요. 명심이 아이를 업었습니다. 단실아, 가자. 어디요? 관아에. 명심이 관아에 닿았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동원 앞에 사람이 모여 있었지요. 만석이 마당에 무릎 꿇려 있었습니다. 손이 뒤로 묶여 있었지요. 옆에 판돌이 서 있었습니다. 형방나리. 판돌이 말했습니다. 이놈이 도망 노비올시다. 형방이 만석을 봤지요. 구경수라는 사람이었지요. 나이 40에 얼굴이 각지고 표정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소. 손목을 보시오. 판돌이 만석의 소매를 걷었습니다. 쇠사슬 자국이 드러났지요. 구경수가 그것을 봤습니다. 이게 언제 생긴 것이냐? 만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묻고 있다. 3년 됐습니다. 어디서 생겼느냐? 만석이 대답하지 않았지요. 말하지 않으면 매를 친다. 치십시오. 구경수가 만석을 봤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만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름을 묻고 있다.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지요. 이놈, 이름이 뭐냐고.
판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만석이 판돌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봤지요. 판돌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형님, 만석이 말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지요. 형님이라 하였느냐? 구경수가 물었습니다. 판돌이 웃었습니다. 미친놈이 올시다. 나를 형님이라 하는군요. 저놈을 아시오? 모릅니다. 모르는데 도망노비인 줄은 어찌 아셨소? 판돌의 얼굴이 굳었지요. 그건 말해보시오. 손목을 봤지요. 장터에서 남의 손목을 보셨소? 구경수가 물었습니다. 판돌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명심이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사람들이 돌아봤지요. 명심이 아이를 업고 서 있었습니다. 만석이 그것을 봤습니다. 부인, 서방님, 오지 말라 하지 않았소. 안 옵니까? 명심이 마당 한가운데로 들어왔지요. 형방 나리, 그대는 누구냐? 저 사람의 아내입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저 사람 이름은 한만석입니다. 명심이 말했습니다. 3년 전에 죽었다 하여 제가 3년상을 지낸 사람입니다. 구경수의 눈이 커졌지요. 판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부인, 그만하시오. 만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그만합니다. 부인, 서방님, 제가 3년을 곡했습니다. 명심이 만석을 봤습니다. 이제는 제가 말하겠습니다. 명심이 구경수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형방 나리, 말해보라. 3년 전에 저 사람이 소금 장사를 떠났습니다. 누구와 떠났느냐? 명심이 판도를 봤습니다. 저 어른과 떠났습니다. 구경수가 판도를 봤지요. 윤서방, 사실이요? 그런 일이 있었지요. 방금은 모르는 사람이라 하지 않았소. 판돌의 입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서방, 오래된 일이라 잊었소이다. 사촌 아우를 잊소.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나리, 저놈은 제 아우가 아니올시다. 방금 아우와 소금 장사를 떠났다 하지 않았소. 그건 판돌이 말을 잊지 못했지요. 저 사람이 시체로 돌아왔습니다. 명심이 말했습니다. 얼굴이 뭉개져 있었지요. 누가 지고 왔느냐? 저 어른이 지고 왔습니다. 구경수가 판도를 봤습니다. 윤서방이 시체를 지고 왔소. 물에 빠져 죽었으니 지고 왔지요. 얼굴은 왜 뭉개졌소? 바위에 부딪혔다 하지 않았소. 그것을 보셨소? 판돌이 대답하지 못했지요. 보셨냐고 물었소. 못 봤소이다. 못 봤는데 바위에 부딪혔다 하셨소. 판돌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나리, 그것이 윤서방. 구경수가 판돌 앞으로 갔습니다. 3년 전 그 시체를 누가 염했소? 동네 노파가 했지요. 그 노파를 부르시오. 포졸이 나갔지요. 한 시즌 뒤에 둘의 할멈이 왔지요. 할멈이 그 시체를 염했소. 했습니다. 그 시체를 기억하오? 기억합니다. 무엇을 기억하오? 둘의 할멈이 만석을 봤습니다. 만석이 고개를 저었지요.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둘의 할멈이 그것을 봤습니다. 보고도 입을 열었지요. 손목이 깨끗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목이라니 금 하나 없었지요. 둘의 할멈이 만석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 손목을 보십시오. 구경수가 만석의 손목을 봤지요. 저런 자국이 없었다는 말이오? 없었습니다. 확실하오? 제가 20해를 염한 사람입니다. 둘의 할멈이 말했습니다. 손목은 제일 먼저 씻는 자리올시다. 구경수가 판돌을 봤습니다. 판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윤서방, 나리, 그 무덤에 누가 누워있소? 한만석이 누워있지요. 그러면 저 사람은 누구요? 판돌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서방, 대답하시오. 저놈은 도망 노비올시다. 판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목을 보시오. 저게 노비 자국 아니오. 윤서방,
저놈을 당장 죽이시오. 마당이 조용해졌지요. 국영수가 판도를 받지요. 윤서방. 예. 본관이 아직 저 사람 이름도 모르오. 판돌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윤서방은 죽이라 하시는군. 날이 그것이 왜 그리 급하시오? 판돌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아이가 명심의 등에서 말했지요. 아저씨. 만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가, 아저씨, 이거 풀어요? 아이가 목에 걸린 것을 잡았습니다. 만석의 눈이 커졌지요. 안 된다. 왜요? 안 된다니까. 명심이 그것을 봤습니다. 봤다가 만석을 봤지요. 만석이 고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명심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저것이 전부라는 것을요. 명심이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단실아. 예, 그거 이리 다오. 아저씨가 안 된다고 했어요. 괜찮다. 아주머니, 아주머니를 믿어라. 아이가 명심을 받습니다. 한참을 받지요. 그러고는 그것을 풀었습니다. 부인, 만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명심이 그것을 받았지요. 받아서 국영수 앞으로 갔습니다. 형방나리, 그것이 무엇이냐? 저도 모릅니다. 명심이 그것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를 못 읽습니다. 국영수가 그것을 받았지요. 천을 풀었지요. 안에 종이가 있었습니다. 접히고 접혀 너덜너덜한 종이었지요. 국영수가 그것을 폈습니다.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손이 멈췄지요. 이것이 국영수가 판도를 봤습니다. 판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윤서방. 나리. 이 장부에 그대의 수결이 찍혀 있소. 판돌이 뒷걸음질 쳤지요. 나리, 그것은 윤판돌. 국영수가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3년 전 4월 한만석을 30냥에 넘겼다고 적혀 있소.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거짓말이 옳시다. 수결이 그대 것이 아니오? 위조 옳시다. 윤서방. 국영수가 그 종이를 들었지요. 이것은 반쪽이요. 판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반쪽만 있는 장부요. 그러니 못 믿을 것 아니요. 나머지 반쪽은 어디 있소? 국영수가 만석을 봤습니다. 만석이 고개를 숙였지요. 저 사람에게 있소. 만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묻고 있다. 품에 있습니다. 포졸이 만석의 품을 뒤졌습니다. 거기 반쪽이 있었지요. 국영수가 두 조각을 맞췄습니다. 찢어진 자리가 딱 맞았지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서방. 나리. 이래도 위조요? 판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저놈이 훔쳤소이다. 무엇을 훔쳤소? 제 집에서 그 장부를 훔쳤소. 마당이 술렁였지요. 명심이 판도를 받지요. 나리, 명심이 말했습니다. 방금 위조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판돌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위조인데 왜 날이 집에 있었습니까? 마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지요. 국영수가 판돌을 받지요. 윤서방. 나리. 본관도 그것이 궁금하오. 판돌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나리, 살려주십시오. 이제야 바른 말을 하시는군. 제가 잘못했소이다. 무엇을 잘못했소? 판돌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서방, 무엇을 잘못했소? 제가 저놈이 누구요? 판돌이 만석을 봤지요. 만석이 판돌을 보고 있었지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 아우올시다. 판돌이 말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지요. 제 아우를 팔았소이다. 명심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팔았소? 국영수가 물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소. 얼마가 필요했소? 30냥이 올시다. 30냥의 사람을 팔았소. 판돌이 대답하지 못했지요. 그러면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은 누구요? 판돌의 몸이 떨렸습니다. 윤서방.
모릅니다. 모른다니. 길에서 죽은 사람이 올시다. 만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만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요. 저 사람은 길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아느냐? 구경수가 물었습니다. 소금밭에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차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사기막 사람이었지요. 사기막이라. 그 사람이 저보다 한 해 먼저 팔려왔습니다. 구경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 하더냐. 제 마을 옆에서 고서방이라는 사람이 없어졌다 했습니다. 만석이 말했습니다. 윤판돌과 소금기를 나갔다가요. 만석이 판도를 받지요. 그러면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은 구경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윤서방. 나리. 3년 전에 그대가 판 사람이 하나뿐이요? 판돌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부를 보니 23명이요. 마당이 술렁였지요. 윤서방, 이 사람들을 다 어디서 데려왔소? 나리, 대답하시오. 판돌이 땅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대가 산 사람을 죽었다 적고 죽은 사람을 산 사람 자리에 묻었소. 구경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것이 무슨 죄인지 아시오? 판돌이 울었지요. 나리, 제가 미쳤소이다. 그대 하인을 부르시오. 포졸이 하인들을 끌고 왔습니다. 너희는 저 사람을 아느냐? 하인들이 만석을 받지요. 모릅니다. 모른다고? 예. 그러면 왜 잡아왔느냐? 하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리께서 잡아오라 하셨습니다. 어떤 날이냐? 윤판돌 날이요. 왜 잡아오라 하더냐? 하인이 판돌을 받습니다. 판돌이 고개를 저었지요. 말하라. 도망노비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어찌 아신다더냐? 하인이 망설였습니다. 말하라니까. 묻지 말고 하라 하셨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판돌이 그 하인을 받지요. 이놈아. 나리, 내가 나를 팔아? 나리, 저는 내가 너를 어찌 거뒀는데. 하인이 판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저도 살아야지요. 판돌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구경수가 그것을 받지요. 윤서방. 나리, 그대가 아우를 30냥에 팔더니. 구경수가 말했습니다. 그대 하인은 그대를 공짜로 파는군. 판돌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관아에 갇혔지요. 도망 노비 혐의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명심이 그 앞에 앉았습니다. 창살 사이로 만석의 얼굴이 보였지요. 서방님, 부인,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만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면 죽으니까요? 그렇소. 그런데 왜 관아에 가려 하셨습니까? 만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부인, 제 논밭 때문입니까? 만석이 고개를 들었지요. 부인, 제 논밭 지키려고 죽으려 하셨습니까? 부인, 그것이 아니라 서방님, 명심이 창사를 잡았습니다. 제가 그 논밭 가지고 뭘 합니까? 만석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그 논밭 붙잡고 산 줄 아십니까? 부인, 저는 서방님 이름 붙잡고 살았습니다. 만석의 눈이 흔들렸지요. 매일 아침 감나무한테 인사했습니다. 명심이 울었습니다. 서방님이 심은 나무니까요. 부인, 그런데 서방님이 살아 계셨습니다. 명심이 창살에 이 말을 댔습니다. 살아 계신데 저를 모른 척 하셨습니다. 만석이 그 손을 잡았지요. 미안하오. 왜 그러셨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게. 만석이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당신한테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았소. 명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살아있어서 당신이 3년을 헛곡했소. 서방님, 내가 살아있어서 당신이 논밭을 뺏기게 됐소. 만석이 눈을 감았지요. 내가 죽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요. 명심이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서방님, 부인, 저를 보세요. 만석이 명심을 받습니다. 제가 3년을 곡한 게 허실입니까? 부인, 제가 3년을 헛산 겁니까? 명심이 소리를 질렀지요. 저는 서방님이 살아 계신 걸 알고 세상이 다시 생겼습니다.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방님, 살아 계셔서 고맙습니다. 부인, 살아 계셔서 고맙다고요. 만석이 창사를 잡았습니다. 부인, 예, 내가 나가면, 나가시면요. 내가 나가면 그 아이를. 만석이 말을 멈췄지요. 단실이 말입니까? 그 아이는 압니다. 명심이 말했습니다. 만석이 명심을 받지요. 할멈이 다 말했습니다. 부인, 그 아이 아비가 서방님 대신 저 산에 누워 있다는 것도 압니다. 만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그러면 당신이 그 아이를 미워할 줄 아셨습니까? 명심이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지요. 서방님은 저를 모르십니다. 만석이 명심을 받습니다. 그 아이가 없었으면 서방님이 3년을 어찌 견디셨겠습니까? 명심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한테 갚아야 합니다. 만석이 아무 말도 못했지요. 서방님, 예, 내일 관아에서 뭐라 하든 명심이 창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부인, 서방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요. 만석이 그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잡은 손이었지요. 그때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둘의 할멈이 왔지요. 등에 아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할멈, 아범, 이 아이가 안 잔다. 아이가 창살 앞으로 왔습니다. 아저씨, 아가, 아저씨, 왜 여기 있어요? 만석이 대답하지 못했지요. 나쁜 짓 했어요? 아니다. 그러면 왜요? 만석이 아이를 봤습니다. 아가, 예, 내가 내 아비를 안다.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그래, 어디 있어요? 만석이 눈을 감았지요. 저 산에 있다. 산이요? 그래, 그러면 보러 가요. 아이가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 보러 가요. 만석이 그 손을 잡았지요. 그래, 보러 가자. 약속이요. 약속이다. 아이가 웃었습니다. 만석이 그 웃음을 봤지요. 차돌의 웃음이었습니다. 할멈, 만석이 둘의 할멈을 불렀습니다. 왜, 내일 저 아이를 데려오지 마십시오. 왜, 제가 어찌 될지 모릅니다. 둘의 할멈이 만석을 봤지요. 아범, 예, 자네 아직도 죽을 생각인가? 만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네가 도망 노비인 건 사실이야. 압니다. 그런데 자네를 판 놈이 죄인이면. 둘의 할멈이 말을 멈췄습니다. 자네는 뭐가 되나? 만석이 고개를 들었지요. 할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는 게 있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야. 둘의 할멈이 돌아섰지요. 그런데 형방이 그리 어리석어 보이지는 않더구먼. 둘의 할멈이 아이를 업고 갔습니다. 명심이 그 등을 봤지요. 서방님, 예, 할멈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만석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심도 알 수 없었지요. 그런데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명심은 그날 밤관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지요. 날이 밝을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지요. 동원 마당에 사람이 가득했지요. 마을 사람이 다 나왔습니다. 만석이 마당에 섰습니다. 손이 풀려 있었지요. 옆에 판돌이 무릎 꿇려 있었습니다. 구경수가 동원에 앉았습니다. 모두 들으라. 마당이 조용해졌지요. 어제 이 관아에 장부 한 장이 들어왔다. 구경수가 그 장부를 들었습니다. 3년 전 4월부터 23명이 소금밭에 팔렸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모두 계골마을과 그 이웃마을 사람들이다. 세상에,
스물세 명이라니 구경수가 판도를 봤지요. 윤판돌. 예, 그대가 팔았느냐? 판돌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묻고 있다. 팔았소이다. 마당이 뒤집혔습니다. 저놈이 우리 아들을 팔았나? 우리 서방도 3년 전에 나갔다 안 왔소.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지요. 포졸들이 막았지요. 조용히 하라. 구경수가 소리쳤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지요. 윤판돌. 예, 그대는 사람을 팔고 그 사람이 죽었다 하고 그 집 재산을 삼켰다. 날이 몇 집이나 그리했느냐? 판돌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부의 23명이다. 구경수가 말했습니다. 그 23집의 논밭이 지금 누구 것이냐? 마당이 조용해졌지요. 사람들이 서로를 봤지요. 판돌 나리 것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논도 저놈이 가져갔소. 우리 밭도. 마당이 다시 뒤집혔습니다. 판돌이 땅에 엎드렸지요. 나리 살려주십시오. 그대 하인이 어제 다 말했다. 구경수가 말했습니다. 그대가 사람을 사고 팔던 자리도 말했다. 판돌의 몸이 떨렸습니다. 소금밭 주인도 잡아들였다. 나리, 그자가 그대 이름을 대더군. 판돌이 고개를 들었지요. 거짓말이 옳시다. 그자도 그대가 거짓말한다 하더군. 구경수가 웃었습니다. 둘 다 서로를 팔고 있으니 본관은 편하다. 판돌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윤판돌. 예, 고개를 들라. 판돌이 고개를 들었지요. 저 사람을 보라. 만석이 거기 서 있었지요. 판돌이 그 얼굴을 봤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제 아우올시다. 이름이 무엇이냐? 한만석이 올시다. 그대가 3년 전에 죽었다 한 사람이 아니냐? 판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판돌. 구경수가 일어섰지요. 산 사람을 죽었다 적으면 죽은 사람이 그 붓을 들고 돌아오는 법이다. 만석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둘의 할멈이 하던 말이었지요. 만석이 둘의 할멈을 봤습니다. 둘의 할멈이 마당 구석에 서 있었지요. 윤판돌에게 판결한다. 구경수가 말했습니다. 양민을 노비로 판 죄, 사람을 죽인 죄, 남의 재산을 삼킨 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준다. 사람들이 환호했지요. 그리고 윤판돌은 구경수가 판도를 받지요. 그대가 사람을 팔던 그 소금밭으로 보낸다. 판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리, 거기서 평생 소금을 퍼라. 나리, 그것만은 왜 그러느냐?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구경수가 판도를 받습니다. 안다. 나리, 그대가 23명을 보낸 곳이 아니냐? 판돌이 아무 말도 못했지요. 그대가 보낸 곳이 어떤 곳인지 이제 그대가 알아보라. 포졸들이 판돌을 끌고 갔습니다. 판돌이 발버둥 쳤지요. 만석아. 판돌이 만석을 불렀습니다. 만석아, 나 좀 살려다오. 만석이 그것을 봤습니다. 우리 한 집안 사람 아니냐? 만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판돌이 끌려 나갔지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한만석. 구경수가 만석을 불렀습니다. 예, 그대는 도망노비다.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지요. 명심이 만석을 봤지요. 나리, 명심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용하라. 나리, 저 사람은 조용하라 하였다. 명심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만석. 예, 그대가 팔린 것은 그대 뜻이었느냐? 만석이 고개를 들었지요. 아닙니다. 그대가 노비 문서에 손도장을 찍었느냐? 찍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노비가 아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나리, 양민을 억지로 판 것은 매매가 아니라 도적질이다. 구경수가 말했습니다. 도적 맞은 물건이 도적의 것이 되더냐? 만석의 다리가 풀렸지요. 한만석은 양민이다. 마당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명심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그리고 구경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뒷산의 무덤을 팔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거기 누워있는 사람의 이름을 찾아 고쳐 세워라. 만석이 무릎을 꿇었지요. 나리, 말하라. 그 사람 이름은 고서방입니다. 고서방이냐? 예. 만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람 딸이 저기 있습니다. 구경수가 마당을 봤습니다. 둘의 할멈이 아이를 안고 서 있었지요. 아이 이름이 무엇이냐? 단실입니다. 단실이라. 구경수가 붓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을 호적에 올려라. 만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리, 압이 없는 아이는 이름이 없다. 구경수가 말했지요. 이름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만석이 그 자리에서 절을 했습니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했지요. 고맙습니다. 고마울 것 없다. 구경수가 붓을 놓았습니다. 본관은 적을 것을 적었을 뿐이다. 무덤을 판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만석이 그 자리에 있었지요. 명심도 있었습니다. 아이도 있었습니다. 관이 열렸지요. 만석이 그것을 봤지요.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고서방, 만석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얼굴도 모르오. 만석이 그 관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그런데 당신이 나 대신 3년을 누워 있었소. 명심이 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른, 명심이 말했습니다. 제가 3년을 곡했습니다. 명심이 절을 했지요. 이름도 모르고 곡했습니다. 명심이 울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아이가 그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예요? 만석이 아이를 봤지요. 그래, 우리 아버지요. 그렇다. 아이가 그 관을 봤습니다. 한참을 봤지요. 아버지,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 단실이에요. 만석이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명심도 울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고서방은 그날 이름이 적힌 비석 아래 다시 묻혔습니다. 만석이 그 비석을 세웠지요. 세우면서 말했습니다. 고서방, 내가 약속을 지켰소.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서방의 무덤, 딸 단실이 세우다. 만석이 상복을 벗은 것은 그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명심이 그 옷을 태웠지요. 마당에서 태웠습니다. 감나무 밑에서요. 서방님, 예, 이 옷을 3년 입었습니다. 압니다. 이제 안 입습니다. 명심이 그 불을 받습니다. 다시는 안 입습니다. 만석이 명심의 손을 잡았지요. 그때 아이가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명심이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감이 열렸어요. 명심의 손이 떨렸지요. 뭐라고 했니? 감이 열렸다고요. 그 앞에 뭐라 했니? 아이가 명심을 봤습니다. 어머니요. 명심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아 아이를 안았지요. 단실아. 예, 한 번만 더 불러다오. 어머니. 명심이 울었습니다. 만석이 그것을 봤지요. 보면서 웃었습니다. 4년 만에 웃은 웃음이었습니다. 감나무에 감이 열려 있었지요. 만석이 혼인하던 해에 심은 나무였지요. 그 나무 밑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내와 남편과 아이였습니다. 3년 전에는 없던 아이였지요. 그런데 이제는 있는 아이였습니다. 둘의 할멈은 그해 여름에 죽었습니다. 국밥집 소지 옆에서 조용히 갔지요. 만석이 그 염을 했습니다. 염을 하면서 손목을 봤지요. 깨끗한 손목이었습니다. 할멈, 만석이 말했습니다. 할멈이 그 손목을 안 봤으면 저는 죽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었지요. 만석이 그 손을 씻겼습니다. 20해를 남의 시체를 씻긴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손을 씻겨줄 사람이 있었지요. 여러분, 산 사람을 죽었다 적으면 죽은 사람이 그 붓을 들고 돌아오는 법입니다. 윤판돌은 30냥으로 사람 하나를 지웠다고 믿었지요.
그런데 지워진 이름은 돌아왔고 돌아온 이름이 23 사람의 이름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을 지우는 붓은 남의 손에 있어도 그 이름을 다시 쓰는 붓은 언제나 이름의 주인에게 있는 법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